자, 변호사 소송대리인제도 얘기했어. 변호사 소송대리인제도. 그래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이야기했네. 87조 이하에 보면 우리는 강제까지는 아니다. 그럼 이제는 헷갈리지는 않지. 강제하는 건 아니야. 본인이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본인이 법적 지식 같은 게 없고 뭐 시간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리를 쓸 수는 있는 행위야. 수송행위라는 건 대리를 쓸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뭐가 하나 있었어. 소송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단 법정 대리인이 등장하고 이 법정 대리인의 입장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다. 그걸 설명했지. 갑이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 의리, 변호사 병을 선임했다. 요 틀이 돼야 되지. 미성년자 갑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요 말은 거기서 중간에 없으면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없다고 치면 그런 류의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소송 능력이 있는 자라도 아까 말한 대로 법률적 지식 등이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 대리의 수송행위도 대리를 쓸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다만 이쪽은 뭐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한해서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 그게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지. 그렇지? 만약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면 소송 능력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법정에 가서 변론하는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 소송 행위는 변론 능력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어떤 소송 행위인데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독일식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면 본인이 직접 못해. 그러니까 변론 능력의 제한이 다 걸려버려. 근데 우리는 본인이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소송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변론을 스스로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즉 변호사 강제주의까지는 아닌 거야. 본인이 해도 돼. 만약 변호사 강제주의라면 본인이 변론을 못해. 법정에 가서 못해. 근데 할 수는 있는데 혹시 누구를 내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호사 자격자, 법무법인 등에게 맡겨야 된다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야. 이것은 원칙인데 예가 있는데 나머지 예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주변에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건 소액 사건이라는 소액 사건은 단독 사건 중에도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적인 대체적인 이런 대체물에 대한 금전적인 것에 대한 청구다. 한번 설명한 바 있어.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는 설사 그 물건, 토지나 건물의 값이 뭐 2천만 원, 1천만 원이더라도 그 인도 청구는 소액 사건이 아니다. 그건 주의해. 금전적인 대체물의 청구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안 되면 특히 소액 사건이라고 해. 이건 시군법원에서도 해줘. 관할이.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는 5억 원 기준으로 소액 포함해서 단독과 공식적으로 합의제의 합의체 법관이 하는 합의 사건과 단독 사건이 있다. 2심은 다 합의제 법원, 합의제 법관이야. 대법원은 13명의 합의 법관이 있어. 물론 대법원도 소부라고 해서 4명, 13명에서 대법원장 빼고 법원 행정처장은 14명에 속하는데 재판 안 하고, 그러니까 12명이 4명씩 세 그룹이 있어서 소부가 있고 전원 합의체면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이 하는 건데 1심은 단독제의 판사 법관과 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3명의 합의제의 법관의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1심은 단독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체제야. 하여튼 그 1심에 등장하는 그 사건 중에 사물관할로 합의제 법관이 담당하느냐, 단독 판사인 단독제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합의제와 단독제가 있는데 현재 5억 원으로 돼 있어. 근데 그 5억 원이 갑자기 늘어난 거야. 원래는 1억 원이었다 2억 원, 2억 원이었다 5억 원이야.
그래서 다시 가서 보면 신극관할에서 2심을 어디 가느냐 잠깐 설명했지. 그때 계략으로만 설명했는데 법원에 가는 건 이제 뒤에, 관할에 가는 건 뒤에 가서 보는데 토지관할 옆번호 4-18, 그 다음에 보통재판적 저번 때 조금 얘기한 옆번호 4-19,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이라는 게 4-20이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4-16에 1심, 2심, 3심의 신극관할에 해당하는 직분, 법원의 직분, 1심을 맞는 직분, 2심을 맞는 직분, 대법원 3심, 상고심을 맞는 직분에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단독 사건이 무조건 이제 지방법원 항소부고 합의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하다가 그게 지금 5억 원으로 뛰니까 단독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5억 원의 이하까지 하도록 했지만 조금 그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는 갑자기 늘리니까 조금 부담이 되니까 2심을 어디로 가게 했냐면 고등법원 가게 했어. 다시 무엇 때문에 다시 설명하냐면 저번 때 개략적으로 설명할 때는 1심의 단독 사건과 2심의 합의 사건이 있다. 2심은 무조건 고등법원이 아니라 단독 사건은 오히려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니라 본원, 지원 빼고 본원에, 지방법원 본원에 합의부, 항소를 맡은 합의부로 간다까지만 설명을 했어. 그런데 그게 5억 원을 올리니까 2억에서 5억 정도 사건은 인플레, 물가 이런 거 생각해서 올리긴 했는데 1심은 단독으로 배치했지만 2심을 조금 고등법원급으로 무게감 있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종전에 2억이었을 때는 이 틀에서 당연히 고등법원 가는 건데 그걸 인상을 해버리니까 2억에서 5억까지 사이를 인상을 하니까 요거는 그냥 고등법원으로 가게 놔둔 거야. 다시 그때 말한 거에 계략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해했어?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막 바뀌니까 조금 짜증나. 막 나도 쫓아다니면서 못 바꿔서 뭐 숫자 5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1억 원이었다 2억 원이었다 5억 원이었다 한 6, 7년 전 사이에 막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약간 올리면서 단독으로는 하되 조금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심을 본원 항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을 하도록 했다, 배치했다. 이해되겠지? 그 4-16의 그림. 이해됐어? 언뜻 그림 이해 안 돼? 됐어? 그 다음에 소송대리에 있어서도 단독 사건까지는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변호사가 아닌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회사는 누가 지금 소송에 등장해야 된다고 설명했냐면 잘 기억을 되살려 봐.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땐 누가 백업 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미성년자 소송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 근데 회사의 경우는 회사 자체가 하나의 법이냐. 그런데 물리적인 조직, 관념적인 조직체지 물리적인 이건 없잖아, 회사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소송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소송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같은 개념의 대표자가 나와줘야 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그때 그런 부분 설명한 적이 있지. 대표자. 그래서 회사 소장의 필수 기자 사항에 만약 무슨 주식회사처럼 자연인 말고 법인이 나왔을 때 이 법인이지만 항상 따라붙는 게 그 다음에 본인 당사자 다음에 뭐 써야 된다고 그랬지, 소장에? 249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 두 번째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회사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그 다음에 이게 소송 무능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64조인가를 보면 법정 대리 및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대표자에게 준용하는 64조? 예, 있을 거야. 봐봐. 64조 당사자의 마지막 주문에 가서 보면 이런 회사 같은 조직에 있어서의 대표자에게는 법정 대리 이런 개념을 끌어쓰겠다라고 64조에 되어 있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과 249조 법정 대리인이 매치를 시켜보면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누가 따라와 줘야 된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대표자 김아무개 이런 게 있어야 돼. 그제? 거기까지 됐지? 그럼 회사에 대해서 뭐 조그만 회사는 1인 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 대표자가 소송에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되잖아. 법정 대리인처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 번잡함. 그 다음에 일반 자연인일 때는
무능력자, 미성년자나 뭐 성년, 피성년 후견인 같이 그런 후견이 게시된 이런 등등이 아닌 경우라도, 그럼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을 쓰려면 아까 원칙은 뭐야? 변호사 대리 원칙인데 자기 가족 등이 나갈 수 있고, 회사의 경우는 그런 류에 담당하는 뭐 법무과, 뭐 큰 회사는 법무과 같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예컨대 뭐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 직원이 소송에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를 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봐. 일반 자연인의 경우는 설사 능력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등장할 수 있는 건데,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려면 변호사 등을 내세워야 되는데, 변호사 등이 아닌 가족이 변호사라면 어떻게 되나? 가족이 변호사면? 그냥 변호사로 가? 마침 이렇게 좀 먼 친척쯤에 변호사 있으면 오히려 친척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로 선임하겠지만, 아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아들이라든지 뭐 형제들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느 범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단독 사건에서. 합의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무게감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단독 사건에서 가능하다가 일반적인 출발점이에요. 회사의 경우는 대표가 다 나가기 뭐하니까 직원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액 사건은 법원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걸 내서 허가도 없이 나갈 수 있고, 단독 사건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데, 이때도 어느 범위의 단독 사건까지냐면 아까 말한 대로 금액을 막 올리다 1억서 2억 올리고 2억서 5억 올리는데, 원래는 1억이 단독 사건이었어. 근데 이게 2억 올리고 5억을 올리니까 좀 거기까지는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데 대해서 조금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변호사 대리 원칙에 있어서 다시 보면 금액이 2-48 보면 단독 사건 전부는 아니고, 단독 사건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5억까지잖아 현재. 근데 1억 원. 그게 왜 1억 원이 아직 유지됐냐면 1억 원에서 2억 원 가고 2억 원에서 5억 갈 때 그때 그냥 접어뒀어. 거기는 2-48 옆번호 1억 원일 거야 현재도 아직도. 그제? 만약에 단독 사건 그 자체라면 5억까지라고 해야 될 판이잖아. 그제? 근데 아까 심급간화에서는 고등법원으로 가느냐 부분서 2억에서 5억 사이가 조금 거기가 중간에 뭔가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해놓은 거고, 변호사 대리에 있어서는 1억대는 딱 맞았는데 지금은 5억까지 되니까 1억과 5억 사이는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를 거기서는 주지 않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